공아, 안녕하세요. 공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폐암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폐암은 두 강의로 나눠서 찍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강의는 고립성 폐결절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주로 국시나 임종평이나 내신 같은 데도 자주 다루는 게 이제 고립성 폐결절. 이제 엑스레이에서 어떤 결절이 발견됐을 때 그 추가적인 진단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폐암의 좀 이제 강론을 다룰 텐데요. 폐암 강론은 사실 내신에선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임종평에서도 사실 크게 막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뭐 크게 엄청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정리는 좀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크게 좀 두 단위로 이렇게 두 강의로 나눠서 찍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럼 먼저 고립성 폐결절을 봤을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정의는 써 있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진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크게 발견 당시에 인연 사진이 있었는지와 없었는지로 좀 나눌 수 있고, 일단 CT를 찍었을 때 양성 소견이 있는지 악성 소견이 있는지 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표는 되게 간단하고요. 이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표 자체는 좀 확실히 외워둬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제 문제에서 엑스레이 소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2년 전 사진과 같이 뭐 동일하다, 혹은 2년 전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과관찰만 하시면 되고요. 2년 전 사진이 없거나 2년 전에는 없던 결절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이제 CT를 찍어서 보겠죠. CT를 찍었을 때 뭐 양성 소견이 있으면은 당연히 추가 검사 필요 없을 거고, CT를 찍었는데 악성 소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크기와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위험도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이제 로우 리스크면은 이제 CT 팔로우를 하고, 중간이나 하이 리스크면 조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자체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엄청나게 좀 어렵게 봐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보면 뭐 크기도 봐야 되고, 이제 솔리드인지 뭐 그런 고형인지 아닌지 유무에 대해서도 또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 그냥 문제 풀 때 그 정도 문제 풀이에 적당히 적용될 만한 기준으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좀 보실 분들은 그 책이나 KML 책이나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서 그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SPN의 밑에 좀 가이드라인 아래쪽에 뭐 크기와 고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쪽까지 외우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엑스레이 소견이 없이 CT가 주어졌다 하면 그냥 이 뒤에 단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죠. CT만 주면은 이제 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쪽부터 따지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고, 만약에 엑스레이 사진을 주면 있는 사진과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사진만 주면은 다음 검사는 이라고 했을 때 일단 CT를 통해서 좀 봐야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2년 전 사진과 동일하다면 그냥 경과관찰만 하면 되겠지만, 2년 전 사진과 동일하지 않거나 예전 사진이 없는 경우는 CT를 찍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CT에서 양성 소견이 보였다, 이런 경우에는 뭐 추가 검사가 필요 없는 거, 경과관찰이 답이 되겠고요. 만약 CT 찍어서 악성 소견이 나왔는데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다, 이런 경우에는 CT를 팔로우업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중간이나 하이 리스크면 조직 검사를 한다, 이런 거고요. 각각 조금 더 양성 소견, 악성 소견 이런 거랑 리스크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할게요. 일단 CT 소견에서 악성을 나타낸 소견과 양성을 나타낸 소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악성일 때 이런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말씀드렸죠.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악성일 가능성이 높고 대개 석회화가 없다. 석회화가 있는데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다음과 같은데, 밑에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제 비나인한 소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요. 석회화 소견이 전체적으로 디퓨즈하거나 센트럴돼 있거나 하마토마 느낌으로 팝콘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비나인 소견이고요. 말그넌트한 소견들은 다음과 같이 에센트릭하거나 그라운드 글래스 모양이다. 네. 그래서 양성 소견 같은 경우는 과거 2년 동안 크기 증가가 없거나 양성 패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랑 같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암 위험도에 대해서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로우 리스크만 좀 이렇게 달랐으니까 결국 로우 리스크만 알아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사실 이것까지도 크게 볼 거 없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한번 보면 이제 직경이 1.5보다 작거나 나이가 45세보다 어리거나 담배를 전혀 핀 적이 없거나, 이제 금연을 했을 때 7년 이상 전에 금연을 했거나 담배를 핀 적이 전혀 없거나, 그리고 결절의 경계가 스무스하면 로우 리스크다. 이런 것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데 큰 이상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다음 폐암 강의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계속